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위례, 과천, 하남의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남으로의 접근성, 그리고 주거 환경이 좋아서 청약 열기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공동택지지구 물량이 분양에 나서면서 흥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김윤재 이사입니다. 자, 지난주에 그 북유래하고 청량리 쪽에 주요 지역이죠. 그 청약을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가지고 사실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기 수요자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대기 수요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방증이 되겠죠. 자, 부동산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을 보시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 그리고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요. 김윤재 이사님과 계속해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초구, 송파구 알아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느 지역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 강남 4구 중에 가장 또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소액 투자도 가능한 지역, 그러면서 아파트 투자도 가능한 지역, 바로 강동 지역을 알아볼 텐데요. 영상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세분화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권역 생활권은 각각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으로 나뉘었는데요. 그중 동남권은 지역 자산 연계를 통한 국제 문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며 교통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동남권 중에서도 대규모 개발 사업과 교통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강동구는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천호대로변을 서울 동부 교통 고용의 거점과 업무 상업의 신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밖에도 총 3.8km를 연장하는 9호선 4단계, 8호선 연장과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착공, 고덕 재건축, 천호 재개발 등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입니다. 각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오늘은 젊음이 넘치고 미래의 희망 향기가 가득한 강동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강동 지역은요, 그동안에 이제 강남권의 배후지 기능을 굉장히 담당을 했던 그런 구였는데, 이제는 이제 자족 기능을 갖춘 그런 자족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동구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은 이제 그 서울의 가장 끝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뭐 교통 연장의 호재도 있고 또 업무타운도 들어오는 그런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보신다면 상당히 좀 차익이 기대가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 생활권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 강동 지역 같은 경우는요, 총 5개의 지역 생활권에 나눠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천호 성내 지역일 것 같습니다. 천호동 상권 중심의 지역 생활권이고요. 바로 또 이제 암사, 가장 많은 그 다세대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 명일동과 고덕지구, 그리고 새롭게 업무타운, 그리고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는 강일과 상일,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대표적인 주거타운이었죠. 길동과 둔촌동 생활지역권, 이렇게 5개의 지역 생활권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바로 이 천호동 지역인데요. 이 천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도 있고, 천호동에서 강동역을 거쳐서 길동역에 이르는 이 구간이 바로 상권의 중심지로,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강동 지역에서는 천호 역세권 주변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뭐 소액 투자부터 아파트 투자까지 확실한 투자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그 관심 있게 지켜보실 곳은요, 바로 교통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교통의 연장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강동 지역에 8호선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암사역이 8호선의 마지막이었는데 이 암사가 구리를 거쳐서 남양주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별내 신도시라든지 다산 신도시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중간 지점으로, 가장 끝 지점에서 중간 지점으로 탈바꿈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암사역 주변 같은 경우는요, 암사 생태공원이라는 대규모 환경 개선의 효과까지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 새롭게 또 전철역도 하나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들 눈여겨보신다면 향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들이 보이실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업무타운의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동 지역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동안은 이제 강남권의 배후지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이제는 이곳이 새롭게 업무타운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강동의 고덕의 업무 상업 복합단지죠. 이곳에 뭐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그 주변의 파급 효과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상일동에는 또 첨단 업무단지라든지 복합 업무단지 또 조성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개, 3개죠. 기존에 돼 있던 3개의 업무단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이곳의 인구만 한 5만 정도가 유입이 예상이 된다라고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일자리가 가깝게 조성이 되는 사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파급 효과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강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강동구청의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향후 5년 내에 인구가 약 10만 정도가 증가를 하는 그런 자치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보다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그 차익 확실하게 또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생활권 계획 그 3번째 지역으로 강동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지역, 그래서 앞으로 더 눈에 띄는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 강동구였습니다. 또 여기에 교통 호재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또 업무타운까지 다양한 호재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체크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표님, 이사님을 직접 만나서 또 강의와 또 상담을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부동산 이곳에 투자하면 확실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꼭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네, 제가 송파에 살고 있는데요. 네. 송파 잠실에 있는 엘스 또는 트리지엄 쪽에 지금 가격이 좀 반등 여부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네네. 좀 상황을 알고 싶고요. 또 매수 시기인지도 좀 알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1가구가 있는데 이걸 2가구로 1가구 2주택으로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네요. 세금적인 부분이 또 궁금하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잠실에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좀 거주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예, 한 12년 정도 됩니다. 12년 정도 되셨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주변에 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이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의 가격, 일단 전망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또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했을 경우에 세금 부분까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재 이사님과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직접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잠실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잠실 어디에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잠실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송파 석촌의 잠실 한솔 아파트. 한솔 아파트, 한솔 솔파크? 예. 거기 거주하셨고, 그리고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게 잠실 엘스하고 트리지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엘스하고 트리지움은 투자 목적으로만 보시는 거 아니면 거기에 거주까지도 겸하시는 거예요? 잠실에 살고 계시니까? 향후 두 가지 단데 우선은 투자인데 네네. 향후에는 거주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최근에 잠실 지금 엘스 아파트하고 트리지움이 엘스 같은 경우 확실하게 좀 장점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사실 잠실권의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좀 가깝고요. 9호선 가깝고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가깝죠. 그죠? 백화점도 가깝고 2호선도 있으니까 강남 들어가는데 굉장히 좋고 그래서 사실 잠실 엘스나 트리지움 모두 향후 이 잠실의 대장 아파트로서 반등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잠실 엘스나 트리지움이 최근에 거래가 절벽인데도 불구하고 좀 거래량이 좀 있던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최고점 대비해서 한 2억 정도는 좀 떨어져서 거래가 됐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건 아마 실거주자들이 이 정도면 됐다 싶어하고 사실은 저가 매수를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투자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사실은 실거주자들이 움직여야 될 시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저점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매물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살고 계시는 데가 한솔 솔파크잖아요. 그죠? 예. 한솔 솔파크 같은 경우도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그죠? 네. 한솔 솔파크가 지금 석촌역 바로 초역세권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단점이 아무래도 조금 아파트가 20년이 돼가고 그리고 세대수가 좀 작다라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실거주자 잠실권에서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거주처를 옮기실 계획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실 엘스나 트리지움을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근데 지금 당장 매수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한솔 솔파크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죠? 향후에 그렇게 큰 폭의 가격 오름세는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매수를 하시는 거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강남권의 개발 호재를 같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향후 실거주까지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잠실 엘스나 트리지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로지 투자 목적만이라고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사실은 잠실권 10년 된 아파트보다는 재건축이 가능한 우성이라든지 선수촌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향후에 거주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엘스나 트리지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한솔 아파트를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 예. 두 가지 정도만 관심 있게 좀 주의를 해보시면 세테크에서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일거주 2주 그 일시적인 2주택 기간 있죠. 예. 그 일시적인 2주택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새롭게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돼요. 특히나 한솔 솔파크 같은 거 오래 거주를 하셨다라고 하니까 거기 아마 그 양도 차익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비과세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 2년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으니까 기간이 단축이 됐으니까 요거를 좀 관심 있게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뭘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 있죠. 한솔을 예. 파셨어요. 그럼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은 1주택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 1주택은 잠실 S나 트리존 같은 경우는요.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입니다. 그죠? 비과세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죠? 예.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가 10년을 보유하시게 되면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바뀝니다. 현재는 거주를 하지 않아도 10년만 보유를 하셨으면 장특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2020년도부터 내년이죠. 2년 거주를 해야지만 장특공제 80%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거주를 하지 않으시게 되면 뭐 30%, 10년이면 20%, 15년이면 30%밖에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명심을 하시고 하시면 양도세, 이 세테크 부분에서도 뭐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목적만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 네네. 말씀하신 우선 뭐 이쪽을 추천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요. 투자 목적만 가져 거기에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존에 지금 10년, 이게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잠실 아파트들이 재건축한 지가. 예. 그렇다면 그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우성이라든지 아시아 선수촌 이쪽은 자체적으로 재건축도 가능하거든요. 용적률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예. 입지 자체도 이 잠실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입지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죠? 예. 그래서 기왕이면 투자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아시아 선수촌이나 이쪽이 훨씬 낫다라고 사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송파구, 잠실하면은 어느 지역이나 다 좋잖아요. 현재 보고 계신 아파트도 다 입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여기에 세금적인 부분까지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투자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생기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현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서구 네. 가양에 있는 우성 아파트를 2012년 9월에 싸게 샀거든요. 네. 그래갖고 2년 조금 넘게 거주를 하고요. 네. 지금 세를 주고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김포 풍무 푸르지오 2차 아파트를 네. 2015년 10월에 분양을 받아갖고 네. 작년 2018년 10월에 입주를 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인데, 저기, 이 가양 우성 아파트를 팔아야지 되는지, 전망은 네네. 어떤지 궁금하고요. 네. 그런데 이게 거래가 요즘 잘 안 되고 있어갖고, 예, 가양을 팔아야지 되는 건지, 그리고 양도세 그 비과세 기간이 2년에서 3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네네.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 전화도 일시적 2주택자이시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까지 또 궁금하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좀 내용을 정리해보면 가양동 우성아파트 2012년도에 매수를 하셨다가 2년 정도 거주를 하시고 지금 현재는 전세를 주고 계신 상태고 가양동에서 이제 풍무동으로 이사를 하신 것 같아요. 풍무동, 김포 풍무동에도 센트럴 푸르지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네, 센트럴 푸르지오는 분양을 받아서 작년 10월에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현재 옛날에 보유를 했었던 가양동 우성아파트 계속 안고 가야 되는지 향후 전망과 함께 세금적인 부분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단순하네요, 그죠? 네. 가양동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은 잘 하셨어요. 여기가 네. 입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네네. 이 우성아파트가 여긴데 한 400여 세대 되죠. 근데 30평대 맞아요. 단일 평수인가 그럴 거예요, 저희가. 네네.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 20년이 넘었고 이 아파트가 향후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되거나 내가 자체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재건축은 힘들어요, 그죠? 용적률이 네. 굉장히 높아요, 여기가. 예, 맞아요. 네, 재건축은 힘들고 예. 바라본다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예. 리모델링을 했을 때 현재 30평대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의 40평대가 되어버리잖아요. 네. 큰 평수 인기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거보다는 생활권은 상당히 좋으니까 가양역이 9호선 급행전철역이고 주변에 학교도 잘 갖춰져 있고 생활권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40평대도 괜찮아요. 환경도 좋고. 그죠? 네. 괜찮은데 기왕이면 소형평수가 요즘 인기니까. 네. 그죠? 리모델링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를 매도하시고 주변에 주거아파트 단지들, 복도식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성아파트는 매도를 하시고 주변 지역에 복도식 아파트, 복도식 소형 아파트를 다시 매수하시는 게 좋다. 그게 네. 왜냐하면 향후 미래 가치도 그렇지만 현재 세금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익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세금 부분을 또 해소하고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우성 아파트는 매도를 하시고 주변에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자.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궁금하신 것도 그거잖아요. 세금 부분, 일시적 2주택 기간. 네. 자, 김포 풍무 아파트를 처음에 계약한 게 언제예요? 2015년 10월에 분양을 받았어요. 고체 계약을. 2015년 10월. 그죠? 네. 그래요? 현재 지금 등기한 거는 작년에 입주를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네. 그죠? 2018년. 그죠? 10월에 입주를 해서 예. 11월 23일 날 등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10월 달에 취득은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취득 시기만 놓고 본다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9.13 이후기 때문에, 그죠? 근데 네. 중요한 게 이제 계약 날짜거든요. 아파트 네. 분양 계약 날짜. 2015년도 10월 달이잖아요. 네. 이거는 3년을 적용을 받습니다. 미리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2주택 기간이 3년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달부터 네. 2021년 10월 달까지만 매도를 종전에 가양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우성 아파트는 네. 매도를 하세요. 지금 당장은 처분이 안 되실지 몰라도 저기는 입지가 워낙에 좋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자금을 조금 더 보태실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아파트 중에 가치 상승이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것은 네. 재건축이에요. 그죠? 네. 돈을 조금 보태실 수 있으면 지역을 조금 바꾸셔갖고 목동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목동은 재건축이라는 큰 이슈가 있으니까. 네. 네. 근데 뭐 한 2억 정도는 더 보태셔야 될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러니까 여력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렇게 재건축으로 가시는 거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도식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자. 왜냐하면 거기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계단식보다는 복도식이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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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였는데 간단하고 명쾌하게 해답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우성 아파트는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매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2주택자이신 다주택자이신 분들 세금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굉장히 궁금증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나도 궁금한 게 있다 하신다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자, 세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그 서울 상봉동에 그 상봉동 있잖아요. 네, 중랑구 상봉동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중랑구 상봉동에 네. 번영 2차 아파트 음. 그 20평대를 갖고 있는데 네. 이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유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보유하신 기간. 요즘에 사서 한 7개월 정도 됐거든요. 7개월 정도 되셨고 현재 네네네.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거주는 아니고 그 그러면 나중에 투자 회사 목적으로? 셔틀이 그쪽에 다녀서 투자 목적 및 나중에 거기 가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살았거든요. 네, 현재는 투자 목적으로 한 7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 향후에 거주 계획도 가지고 계신 곳이에요. 자, 중랑구 네. 상봉동 건영 2차 아파트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건영 2차 아파트를 나중에 실거주 목적으로도 같이 겸해서 사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네네네. 아, 그래서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만 사셨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굳이 건영 아파트를 사셨다라고 하면 실거주 목적도 분명히 가미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먼저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건영 아파트가 한 1000세대가 좀 넘잖아요, 여기. 망우역 네네. 바로 초역세권이고, 그죠? 네. 그래서 교통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예요, 그죠? 네네네. 대신에 단점도 존재를 하겠죠. 철길 바로 앞이기 때문에 좀 소음은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같이 교차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망우역 같은 경우 이 경춘선이잖아요. 네네. 지상철이에요, 지상철, 그죠? 그래서 네. 소음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좋은 게 이 봉화산도 있고요. 특히 네. 주변 지역이 이제 뉴타운을 하고 주변 지역이 또 개발이 조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을 사셨는데 향후에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일단 중요한 게 투자 목적이잖아요. 네네네. 그죠? 좀 얼마 안 되셨다라고 했는데 아마 투자 비용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예, 예, 그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셨어요? 투자 비용이? 한 3억 6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3억 6천. 이 매매가죠? 네네네. 전세 끼고 투자하신 거죠? 처음에는 예. 그 집주인이 잠깐 산다고 하셔서 네네. 잠깐 사셨다가 지금은 전세를 꼈습니다. 전세 얼마에 들어가 있어요?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한 1억 정도, 1억 천 정도 지금 투자가 되신 거네요. 네네네. 그 아파트 투자 쳐놓고는 그래도 1억 남짓으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 투자가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 이 장점이 그겁니다. 투자 비용이 적으면서 아파트 투자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여기가 조금 투자자들이 조금 갔던 곳이에요. 근데 특징을 보시면요, 전형적인 실거주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역이. 네네. 투자금이 아파트 투자금이 2017년도, 2018년도가 아파트가 굉장히 급등기였었잖아요. 네. 근데 투자 비용이 한 1억 남짓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지를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울권역은요, 이 지역도 주변을 보시면 투자는 향후에 한 10년을 놓고 봤을 때 어디나 다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지역이 더 얼마나 더 높게 올라가느냐, 그걸 때문에 사실은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투자로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은요. 동부권 쪽에는 그 대표적으로 개발 호재가 창동 역세권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노원역 일대가 사실 각광받는 투자처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노원역 일대를 사실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네. 투자 비용이 이쪽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죠? 네네.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쪽을 선택을 하셨던 게 맞고, 이거 선택을 하실 때 부동산 통했을 때 뭐 주변에 개발 호재들 많이 얘기 안 합니까? 망우 역세권 개발도 얘기하고, 여기 그죠? 투자한 목적은 네네. GTX B도 있고, 네네. 그리고 1호선 연장도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경전철도 거기 바로 앞에 들어선다고 했거든요. 예예. 그리고
정말 제도가 좋으면 분당선도 경춘선하고 연결이 된다고. 자, 분당선까지 얘기 안 하고 자 보실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GTX 노선 얘기하셨잖아요. 아마 네네. GTX B 노선일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맞습니다. B 노선은 아직 예비 타당성도 통과를 못했어요. 네. 굉장히 먼 얘기고 사실은 아주 먼 얘기예요, 그죠? 그거는 영향이 별다르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GTX는. 그리고 네네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면목선 경전철을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네네네. 이 면목선 경전철은 지역에 영향은 미칠지 몰라도 이 아파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 현재도 망우역 초역세권이에요. 그리고 네. 이 면목선 자체가 경전철인데 주요 업무타운으로 3대 핵심 업무타운으로 향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큰 네. 영향을 못 미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경전철이 지금 개통이 된 게 우이신설선 하나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경전철이 주변 부동산에 큰 영향을 못 미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출퇴근 시간에는 약간의 그 승객이 증가를 하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이용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전철이 네네. 핵심 업무 지역으로 들어가는 몇 개의 노선을 제외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괜찮다라고 보여지만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만 보신다라면 이거 매도하시고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좀 답을 드릴게요. 아니, 그때 혹시 네네. 그 많이 올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저거 그 GTX-B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게 많이 되면은 호재가 되는 건가요? 자, GTX 예타 통과해서 발표하게 되면요. 그때 매도하시고 나오세요. 가격 조금 올라갈 거예요. 아, 그 예.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기는 힘든 그쵸. 구조예요? 매도하는 타이밍으로 잡고 나오세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되면요. 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현재 투자 목적과 실거주 목적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건지를 확실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네요. 만약에 투자 목적에 더 비중이 크시다면 좀 아쉬운 점이 많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셨던 부동산 한번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중랑구 상봉동 아파트입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네, 입지 점수 3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이사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아, 네.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낮죠. 실거주하기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투자 목적으로만 들어가시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점수를 조금 낮게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상담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합니다. 끝번호 2771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구로구 고척동 구교도소 앞에 서울 같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교도소 개발로 주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구로구 고척동 서울 아파트, 서울 같은 아파트 향후 전망 어떨까요, 이사님? 구로구 고척동이죠, 여기가. 3호 가든 아파트가 고척 교도소 바로 그 인접을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이 교정시설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 새롭게 대규모의 아파트와 물론 임대 전환,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이긴 한데요. 그 2,300세대의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교정시설이라는 게 대표적인 혐오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이 혐오시설이 있던 곳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지역에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3호 가든 아파트 주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서울 가든 아파트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 교통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철역하고 좀 멀거든요. 개봉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전철역하고 좀 멀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교도소 이전 부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철역과도 좀 거리가 가까운 쪽의 아파트들을 선택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도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또 전문가에게 강의를 듣고 싶으시다면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이곳에 투자하면 확실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 도와드리고요. 강의 후에는 1:1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진행이 되고요.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처음으로 방문해볼 부동산은요, 종로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곳 종로구, 그중에서도 효제동의 소형 아파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자, 도심권의 소형 아파트입니다.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1인 가구가 증가하고는 요즘에 세태, 그리고 도심권의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를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개요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로 W역세권에 해당이 되는데요. 종로 5가역과 한 도보 4분, 4호선 동대문역과도 한 5분 정도 거리에 W역세권에 해당하는 그런 소형 아파트가 되겠고요. 6.40제곱미터의 대지지분, 전용 면적이 52.96제곱미터, 상당히 넓은 분양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15층 중에 10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최고 로얄층에 해당이 되는 물건이 될 것 같고요. 방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있고요. 발코니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층, 16층까지 2개 동이 단지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준공은 내년 10월 정도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총 매매가가 조금 분양 금액이 다양합니다. 3억 4천대 예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로구 효제동 소형 아파트입니다. 종로 5가역과 동대문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2020년에 준공이 예정된 소형 아파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로구 효제동 정확한 위치가 어떤지 입지와 또 호재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종로 같은 경우는요, 도심권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도심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있는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위치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종로 5가역 1호선이죠. 1호선에서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한다. 또 주변 지역이 굉장히 전부 다 이제 평지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동대문역과도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도심 속의 더블역세권이다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이렇게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환경 또한 상당히 좋죠. 주변에 이제 고궁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녹지 공간 당연히 확보가 되고요. 도보 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또 청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상당히 좋은 장점 중에 장점이다,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 주변 지역에 보시면 수요층들이 풍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종로구 같은 경우는 도심권의 한 복판이기 때문에 이 도심권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풍부한 직장인들의 수요. 거기에 바로 뒤편으로서는 이제 대학로입니다. 서울의 3개 대학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다.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젊은 수요층들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소형 주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층들, 이 대학생들의 수요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바로 앞에는 동대문이라는 초대형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풍부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도심 속의 소형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수요층들은 이 동대문 같은 경우는요. DDP를 비롯해서 현대화된 쇼핑몰 약 30여 개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종사하는 그런 종사자 수 약 15만 정도의 잠재적인 수요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24시간 상권이기 때문에 가장 직주 근접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층들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정말로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도심권은요. 개발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곳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도심권 같은 경우 30년 이상 된 건물이 약 51% 이상으로 가장 많다. 가장 많이 유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서울시의 평균이 39%입니다. 근데 이 도심권에만 51%의 노후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요. 이 노후된 도심이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10년 미만 된 건축물이 약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로 인한 개발에 대한 수익을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심권의 건축물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운상가의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이 도심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에 버금가는 그런 업무타운으로 또 거듭나게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치 상승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동대문 상권의 확장도 빼놓을 수 없는 개발 호재가 되겠는데요. 이 DDP를 비롯해서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비롯해서 경찰 기동단 부지 그리고 국립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도 거대한 패션 단지, 도심 공항터미널 이렇게 해서 상권 자체가 더욱더 글로벌화가 되면서 인구가 더욱더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DDP와 연결해서 강국의 코엑스를 조성을 한다라는 그런 개발의 청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가치 상승을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소형 아파트를 투자를 해보신다면 향후에 그 차익을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도심 속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높아요. 때문에 주변 업무지구 종사자들이나 또 대학생들의 수요를 모두 받아볼 수 있는 종로구의 소형 아파트입니다. 또 청계천 가깝잖아요. 청계천 산책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사님 이번에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개 동의 단지형 소형 아파트다. 도심권의 소형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총 16층, 15층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중에 이제 10층에 있는 로얄층 층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본 물건 같은 경우는요. 3면이 도로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20m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전면 도로가 있고 주변에 6m, 8m 이 3면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또 개방감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잘 보시면 뭐 청계천까지도 조망이 가능할 정도로 개방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의 내부는 당연히 풀 옵션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수요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런 평면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라든지 개방감 상당히 뛰어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또 가격이겠죠. 본 물건의 매매 가격은요. 3억 4천만 원에서 최대한 3억 5천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와서 보시면 가격이 저렴하면서 좋은 층수를 선점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는 3억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투자금의 4천만 원대 투자로 종로의 소형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 굉장히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월세로 접근하셔서 상당히 좋겠는데요. 3천에 120만 원 정도 대출을 활용을 하신다면 1억대 후반으로 월세 수익과 향후 차익을 동시에 누려볼 수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를 해봐드리면요. 첫 번째, 도심 속의 소형 아파트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희소가치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투자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요. 선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심이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선점 투자로 인해서 확실한 가치 상승이 누려볼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로구 효재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투자 정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조금 옆으로 가볼까요? 용산구로 갈게요.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입지를 자랑하는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도 이제 개발에 대한 수익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용산입니다. 청파동 일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주거단지의 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개발로 인한 그 차익이 굉장히 클 지역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 물건은 이제 숙대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약 8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주변 지역이 바로 또 숙대 입구와는 도보 한 1분 정도 거리에 수요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가장 장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용 면적이 27.9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다락방을 포함해서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 거실을 갖추고 있고요. 올 5월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지금 현재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부를 좀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2,500만 원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적권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 숙대가 바로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대 기숙사다 이렇게 불리셔도 좋을 정도로 그만큼 풍부한 수요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숙대 입구역이나 뭐 1호선 남영역까지도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권 직장인들의 수요도 확실하게 뒷받침이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효창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도보 한 15분 거리에 또 용산 민족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환경에 대한 효과도 확실하게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용산 하면은 개발 호재가 되겠죠. 용산권의 지금 물건의 위성사진인데요.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단독 다가구 주택으로 밀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용산 역세권의 업무타운이 개발이 되고 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주거단지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주거지로서, 주거단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로 용산 민족공원 조성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곳이 다 마무리가 되려고 하면 2027년 정도 마무리를 목표로 지금 공사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다 조성이 되고 나면 약 80만 평 여의도 공원만한 큰 크기의 공원이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남산과 연계를 해서 도심 속에 정말 숲세권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겠죠. 자, 서울에서 가장 개발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인데요. 그 중에 업무타운 확장이라는 정말 큰 개발 호재가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죠. 특히 용산역 일대에는 국제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현재도 지속적으로 대기업들의 사옥이 입주를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곳에 업무타운이 조성이 된다면 강남에 버금가는 그런 업무타운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치 상승은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통의 연장인데요. 신분당선이 연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용산의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 도심과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데 반해서 강남과의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어지면 지금 강남에서 용산까지 다이렉트로 약 10분대로 단축이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활용 점정을 이룰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이 신분당선 연장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업무타운도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고요. 민족공원도 조성이 되고 있고 이런 신분당선도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치 상승이 가장 큰 지역이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을 투자를 하시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최적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용산 투자는 지금 현재가 가장 저렴한 투자의 시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건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한 동에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지는데요. 총 5층으로 지어지는데 그중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락방이 제공이 되고요. 또 에어컨이 2대가 있습니다. 거실에 하나 그리고 다락방에 하나 이렇게 에어컨이 또 2대가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세탁기라든지 에어컨 풀 옵션이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숙대생들이 제가 소유층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숙대생들을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그 1인 가구들을 위한 그런 주택으로 지어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적이겠죠. 가격이 용산권에선 가장 저렴한 투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매 금액이 3억 2,500만 원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세는 2억 2천, 최대 맥시멈 2억 2천만 원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1억 500만 원대 투자가 가능하다. 1억 원대 투자로 용산의 신축을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는 2천에 7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투자보다는 차익으로 투자를 하셔서 향후 용산의 미래 가치를 확실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방송을 보시다 보면 이런 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자, 나에게 딱 맞는 확실한 투자처 찾는 방법,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사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이곳에 투자하면 확실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장소 체크해두세요.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진행이 되고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2128-8561번으로 세미나 관련 문의 전화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힘차게 달려와 주신 김윤재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